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한국의 우체국 국제 소포 접수가 중단됩니다. 법원은 트럼프의 5억 달러 사기 벌금은 취소했지만 사기 판결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아이스 단속 강화로 워싱턴 DC 배달 기사들이 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치안 장악을 위해 직접 순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동부 해안의 강풍과 침수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하며 노동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환율은 1,401원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사고 보고를 늦게 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구독료를 3달러 인상해 12.99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에게 인공 감미료 남용도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 우편이 크게 제한된다는 소식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미국으로 소포나 EMS를 보내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이아람 리포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오던 제도를 없애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항공소포, 26일부터는 EMS 서비스 가운데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접수 중단되고 29일 미국 도착분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800달러 이하라면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물품이 관세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기존 EMS나 항공소포는 중단되고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을 통해서만 물품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통관 절차를 특송사가 대행하고 수취인이 직접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EMS 프리미엄은 일부 무게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소형 저중량 물품은 기존 EMS보다 약 10% 정도 비용이 더 비쌉니다. 따라서 개인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이런 조치를 내린 건가요? 미국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가 불법 마약류나 위조품 유입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이제 모든 우편물에 대해 신고와 관세가 의무화된 겁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우정사업본부는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미국행 모든 물품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접수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행 우편물을 계획하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조치는 국제 우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던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아람 리포터였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과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거액 민사 사기 벌금을 과도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그의 기업이 오랜 기간 재정 사기를 저질렀다는 하급심 판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5명의 판사 의견이 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와 조직이 수십 년간 불법적 재정 활동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지만
벌금 액수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의 부동산 리조트 사업뿐 아니라 차기 대선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통제 아래 두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 배달 기사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입니다. 최근 중앙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기사들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L의 신분 검증을 당하고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면 즉시 구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ICE 요원이 경찰과 함께 순찰하며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있어 배달 기사들 사이에 큰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자들은 워싱턴 도심을 떠나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교외로 옮겨가거나 아예 일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공안전을 위한 법과 질서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배달업계와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큰 충격이 퍼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경찰과 군과 함께 직접 거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밤 경찰, 군과 함께 현장에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수도 치안 장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지휘 체계 아래 두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고 이미 도시는 연방 법 집행 요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 단속과 노숙인 단속도 강화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최근 범죄율 하락을 연방 개입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범죄 감소는 이미 DC 경찰이 주도해 왔다며 반박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연방 법무부의 지시가 사실상 이민자와 노숙인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시속 10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2등급 폭풍으로 미국 동부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영향 범위는 바하마에서 뉴잉글랜드 남부까지 1000마일 이상 뻗어 있으며 15개 주가 해안 경보와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캐롤라이나 외딴섬에서는 이미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에서 메인까지 전 해안에는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수영이 금지되고 일부 지역은 최대 2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리는 이번 주말까지 해안가 주택과 상가, 도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잦은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 침수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폭풍의 잔해는 다음 주 아일랜드와 영국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이며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5천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2주 이상 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7만 2천 건으로 집계돼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구직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미국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다만 AP통신은 해고 자체의 규모는 여전히 안정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원자재와 헬스케어 등 비교적 저렴한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약 0.4% 내린 6,3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약세의 여파로 나스닥 종합지수도 비슷한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21,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월마트와 세일스포스 주가 하락에 눌리며 150포인트 이상 떨어져 44,78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율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기조에 힘입어 1,401원대에서 마감해 최근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경기 방어주와 대체 업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만큼 시장 내 자금 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1일에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수개월 뒤에야 보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수집 문제로 인한 지연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당국은 감사 질의를 통해 지연 원인과 범위 그리고 개선 조치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출된 보고서가 규정상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FSD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토와 최근 시작된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진행돼 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의 월 구독료를 기존 9.99달러에서 12.99달러로 3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상으로 신규 구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결제 주기 종료 후 30일 뒤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구독료 99달러와 애플 원 번들 요금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애플은 오리지널 컨텐츠 확대와 광고 없는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을 인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은 최근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애플 TV 플러스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애플 TV 플러스는 영화와 드라마뿐 아니라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전 경기를 독점 중계하며 글로벌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전히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WHO는 이미 2023년에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가 체중 조절이나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물, 탄산수, 무가당 차, 라임이나 오일을 넣는 인퓨전 워터 같은 자연스러운 대체 음료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식사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 4분의 1을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을 통곡물이나 과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일상 식단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연에 가까운 식품과 균형 잡힌 식사가 장기적으로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끊임없이 작은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 작은 선물을 선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